갑상선암 예방 1위 음식, 지금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십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 가운데 미약이나 김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해조류에 로우드가 많다 보니 그걸 먹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우드는 절대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우드를 많이 먹으면 갑상선암에 잘 걸린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원장님, 갑상선에 좋은 식단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로우드입니다. 로우드가 풍부한 음식은 해산물, 김, 파래, 미역 같은 해조류, 그리고 생선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하시죠. 저는 김을 많이 먹고 갑상선암이 생겨서 이제 까만 건 하나도 안 먹어. 김도, 미역도 다 끊었어. 이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상선은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로우드를 흡수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이 호르몬이 신진대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좋은 미네랄이 바로 로우드죠. 일상에서 로우드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우드를 많이 먹는 것과 갑상선암은 어떤 관계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로우드를 많이 먹어서 갑상선암이 더 잘생긴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검사상 로우드 결핍자는 많지 않죠. 로우드를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중에는 분화가 잘 된 유두암이 많습니다. 한국의 갑상선암은 90% 이상이 유두암이고 야포암은 약 2~3%입니다. 수질암은 1% 미만, 약형성암은 그보다 더 낮습니다. 반면 해조류나 로우드를 충분히 먹지 못하는 내륙 사막 지역에서는 로우드 결핍이 흔합니다. 그런 집단에서는 분화가 잘 된 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야포암이 약 20에서 30%, 수질암도 약 30%에 이르는 나라가 많습니다. 즉, 로우드 결핍 지역에서는 수질암 같은 더 좋지 않은 유형이 더 흔합니다. 그래서 로우드는 갑상선에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일반인보다 로우드가 풍부한 음식을 조금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우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호르몬이 조금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어도 로우드가 들어있는 해조류를 적당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갑상선이 커진 갑상선종이 눈에 띄게 있는 분들은 로우드가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그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과다 섭취는 삼가세요. 음식이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결국 양의 문제입니다. 약은 화학적으로 정제되어 아주 작은 알약 하나로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음식은 조금 먹었다고 즉각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365일 내내 미역과 김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식이요법은 균형 잡힌 식단,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또 묻습니다. 저는 갑상선을 전절제했는데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맞습니다. 갑상선이 없으니 갑상선에 좋은 음식은 의미가 크지 않죠. 이때의 목표는 재발 방지입니다. 암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드시고 내 몸을 암과 싸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식사 패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과 미락은 딱 이때만 피하세요. 바로 방사성 로우드, RAI, 치료를 받을 때입니다. 치료용 로우드가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으로 들어가려면 몸속의 로우드 저장고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 1, 2주 전에는 저로우드식을 합니다. 그 기간에만 피하면 됩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 다른 암처럼 항암치료나 예부 방사선 치료 대신 분화갑상선암에서는 방사성 로우드, 로우드-131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요오드를 삼키면 요오드의 대부분이 잔존 갑상선 조직이나 암세포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방사선이 폭발하듯 작용해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죠. 그런데 몸속에 이미 요오드가 많으면 잔존 갑상선 조직이 요오드로 포화되어 치료용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 1, 2주 동안 저요오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 앞으로는 평생 안 먹을 거야. 요오드 들어간 해산물은 전부 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오드는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미네랄은 요오드만 있는 게 아니죠. 칼슘을 비롯해 많은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해산물과 미네랄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저칼슘혈증으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요오드식을 두세 달 내내 이어가다가 손이 오그라들며 경련이 와서 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칼슘 주사 한 번이면 바로 해결되지만 응급처치를 놓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은 바다에서 납니다. 해조류, 해산물, 생선, 그리고 바다에서 얻은 소금이죠. 그렇다면 저요오드식 때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태양열로 증발시켜 만들기 때문에 바닷물의 미네랄이 농축되며 요오드도 함께 농축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천일염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정제염은 물리력 화학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져 요오드 함량이 높지 않습니다. 저요오드식 기간에는 정제염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천일염은 피하세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규정상 치료용 고용량 요오드 보충제를 제조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는 그런 제품이 있지만 우리는 원래 해산물 섭취가 많아 요오드 결핍이 흔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혈액 검사에서도 실제로 보충이 필요한 경우는 드뭅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 중이라면 꼭 들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일상으로 돌아가면 커밍아웃 하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사람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세포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리는 촉매 역할, 또 하나는 우리의 무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자란 상태의 갑상선은 몸의 필요에 따라 호르몬을 많이 혹은 적게 분비합니다. 하지만 갑상선을 제거하고 약으로 보충하는 경우에는 복용 시간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약을 먹기 때문에 오전엔 컨디션이 좋지만 저녁에 가족이 돌아올 무렵이면 완전히 지쳐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감정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감정이 예전처럼 쉽게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일도 크게 느껴지고 작은 서운한 말에도 화가 치밀고 감정이 널뛰듯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강의에서 하면 환자분들 절반이 넘게 눈물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적응 기간에는 가족과 특히 직장 동료들에게 솔직하게 알리세요. 저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어서 예전과 조금 다를 수 있어. 조금 예민해 보여도 이해해 주세요. 암이라는 말을 꺼내기 부담스럽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매일 저녁이면 몸이 천근만근, 짜증이 나고 감정이 흔들린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약을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한 알, 저녁에 반 알처럼 나누어 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란적인 호르몬 분비는 몸과 마음 상태에 맞춰 유연하지만 약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침에 복용하면 한동안 혈중 농도가 피크를 찍었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저녁 이후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그 곡선에 맞춰지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면 사람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식단 같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 나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번 더 숨을 고르세요. 음식은 몸 전체에 이롭습니다.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를 암세포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믿을 것은 내 몸의 군사 면역력뿐입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고
항산화 능력을 키우며 면역을 강화하면 모든 병이 좋아집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드세요. 저염, 식물성 2주, 통곡, 통식 2주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로우드를 끊겠다는 결심은 하지 마세요. 오우드는 본래 갑상선에 좋은 영양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아까운 필수 암 예방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에는 에스트로겐이 있어서 유방암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상선암 환자도 유방암과 비슷하니까 나도 콩을 안 먹겠다고 하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매우 틀렸어.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유방은 에스트로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갑상선암과 유방암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난소나 지방에서 생성되는 은 매우 강력합니다. 반면 콩에서 얻는 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로겐으로 더 약하고 작용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에스트로겐이 작용하려면 세포 수용체에 결합해야 하는데 파이토에스트로겐은 결합 양상이 달라 우리 몸에 강한 에스트로겐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이토에스트로겐이 먼저 수용체를 점유해 우리 몸에 강력한 에스트로겐이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유익하다는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도 콩이나 다른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에스트로겐과 관련 없는 갑상선암은 더더욱 걱정할 이유가 없죠. 안심하고 드세요. 콩은 아주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또 한 가지, 고이트로젠, 갑상선종 유발 물질, 이 많은 식품, 콩, 두부, 양배추 같은 배추과 채소이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이라면 조금 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런 식품은 씻고 익혀 먹으면 고이트로젠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를 날로 많이 먹지 않고 대개 익혀 먹죠. 따라서 고이트로젠 때문에 갑상선암이 생긴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으며 균형 잡힌 식단에서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에 이 원고는 원문 메시지를 다듬은 리라이트입니다. 의학적 조언이 아니며 치료나 식단 변경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